금융투자 상품은 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손실 발생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방법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펀드를 중심으로 금융투자 상품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의 개요. 금융투자 방식에는 본인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식으로 간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므로 투자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기타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배당을 받거나 주가 상승 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무증서입니다. 증서 소유자는 채권자로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 시에는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펀드는 금융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해주는 상품으로 앞서 두 상품과 달리 간접 투자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금융 전문가가 운용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펀드 역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ELS, 선물, 옵션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투자 전에 상품 구조, 특징, 손실 가능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설사 금융회사 직원이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 수익이 크면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가령 매우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이라면 그만큼 손실 위험도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수익이 높을 경우 미래에도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 수익은 과거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투자 시 과거 수익은 단순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생활비 등으로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생상품 등 고난이도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상품 내용이 어려운데도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철회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는 상품별 위험 수준이 다양하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목적, 상황, 특성 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하며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에도 판매자는 동상품이 소비자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도 이를 확인 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판매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해 확인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법에서는 소비자 연령, 재산 상황, 구매 목적, 과거 경험, 상품 이해 정도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인 절차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영업점 직원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다음은 주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표로 이를 보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주인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요. 자본이득은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비싸게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이고 배당소득은 회사가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이 항상 따라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도산 시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가격 하락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부실 외에도 경기 침체, 해당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투자 기업의 경영, 재무 정보 등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주가 갖는 권리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주 주주는 이익을 배당받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반면 우선주 주주는 회사 이익을 보통주보다 우선 배당받고 청산시에도 자녀 재산을 우선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내재가치 특성에 따라 주식을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향후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성장주, 기업의 실적이나 보유한 자산 등 기업의 본래 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가치주로 분류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특성을 함께 지닌 경우가 많아 어떤 종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거래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 주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거래 시간, 매매 단위, 가격 제한 폭, 거래 수수료, 세금 등의 거래 조건이 국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외 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요건이 가장 엄격하여 삼성전자와 같이 크고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으며 코스피 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기준이 덜 엄격하여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 상장이 어려운 초기 중소기업들을 위한 곳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커 일반 투자자보다는 주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식 투자는 항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추천 등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경험,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종목, 방식,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식 거래는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규 시장이 열립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국가별로 거래 시간이 다르거나 서머타임 적용 등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별로 정확한 거래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식 매매 시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를 체결시켜준 증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동일한 거래라도 보통 온라인, ARS, 창구거래 순으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에는 추가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식 매매가 체결되어도 이에 대한 결제는 일정 일자가 지난 후 이루어집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에 결제가 되어 계좌로 돈이 입출금되며 해외 주식의 경우 국가별로 결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 SNS 등에서 주식 전문가라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미등록 사설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가장하거나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펀드. 이번에는 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투자 전문가가 펀드를 운용하고 적은 금액으로도 여러 투자 대상에 나눠 투자가 가능하며 농산물, 원자재 등 개인이 거래하기 어려운 상품도 투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 역시 수수료를 받고 운용만 대신해 줄 뿐 이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전문가라 할지라도 손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동일합니다. 펀드 상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투자 대상에 따라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그 외 주식, 채권, 어느 상품도 60%가 넘지 않는 혼합형 펀드가 있으며 이 외에도 파생상품 펀드, 부동산 펀드 등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장지수 펀드를 뜻하는 ETF는 특정 주가지수 등과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령 국내의 경우 거래소 상장 200개 대형 종목들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을 좇는 코덱스 200, 타이거 200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ETF는 통상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므로 자연스럽게 위험이 분산되면서도 펀드와 달리 거래가 쉽고 증권거래세 면제, 낮은 수수료 등으로 직접 주식 투자에 비해 거래 비용이 절약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레버리지 ETF를 적은 원금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여기서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의미이며 레버리지 ETF는 지렛대처럼 자신이 투자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공격적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가령 2배 레버리지 ETF의 경우 기초지수가 50%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100% 올라 레버리지 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지만 반대로 50%가 내리면 레버리지 ETF는 100% 하락하여 원금을 전액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손익의 변동폭이 매우 커 높은 기대 수익만큼이나 손실도 클 수 있으므로 투자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펀드 투자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위험 선호도와 투자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펀드는 운용 실적에 따라 주식처럼 손익이 계속 변동되므로 원금 보장이 중요하거나 생활비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돈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따라서는 가입 후 단시일 내 해지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까지 2주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대상, 위험 정도, 수수료, 펀드 규모 등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 내게 가장 유리한 펀드를 탐색해야 합니다. 펀드는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나눠지며 투자 대상이 같더라도 각종 수수료 금액이나 부담 방식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다른 펀드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동일 유형 펀드의 수수료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펀드의 기초자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면 수익이 줄거나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